안녕하세요. 빠마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주택담보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스탠스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627 대책 이제 차질 없이 계속적으로 압박해 나가겠다. 그래서 2차 규제, 3차 규제까지 나올 수 있는 전제는 바로 집값이 이제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이 타이트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차원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워딩까지 던졌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쪽에 몰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첨단 산업 쪽,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돈이 부동산 아스팔트에 콘크리트에 딱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금들이 다시 선순환돼서 생산적인 가치 확대를 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딱 렉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한국 경제 지금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관세도 뭐 계속적으로 압박해 들어오고 또 이로 말미암은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 기저에 이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위기들을 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쪽에 몰빵이 된, 그러니까 바구니로 따지면 모든 계란들을 부동산 쪽으로 국민들이 70% 이상이 다 그냥 쏟아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게 이 그릇 자체가, 이 바구니 자체가 엎어지게 되면 이 계란 몽땅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그냥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게 가장 리스크적인 어떤 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어느 은행의 금고 두께보다 더 두껍다. 그리고 어느 은행의 이자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지금 강남 집값이나 마영성 뭐 할 것 없이 그동안 뭐 엄청난 집값에 펌프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생산적 금융을 또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오늘 3,100선, 지금 여기 박스권 안에 지금 딱 갇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외국인은 다시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 이제 기관이 빼고 있고 개인이 지금 빼고 있죠. 개인이 지금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진입하기에는 세제 개편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 주식시장, 자본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뭐 걸림돌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움찔움찔거리는 그런 어떤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어느 정도 허들이 내려가게 된다면 상당히 지금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본들이 선순환적으로 자본시장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코스피 지수 외국인 매수세 다시 유입되면서 좀 활발하게 뭔가 탄력성을 가진 자본시장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이 낙폭 과대에 따른 뭐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어떤 이 진입 요인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한국 코스피가 상당 부분 이 잠재성이 엄청나게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잠재성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쪽에만 지금 매몰돼 있는 부동산 시장의 자금들을 좀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공적주택 19만 호 공급, 분양 줄이고 임대를 늘리는 어떤 이 정책적 차원의 어떤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는데, 국토부 예산 62조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분양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분양가를 뭐 고농축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분양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다시 대출을 뭐 천문학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또 입장이니까, 또 새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공급 라인 쪽에서 임대 쪽 파일을 더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분양지원금 70% 감축을 했고 임대 출자는 182%가 지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좀 안정적 임대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지 향후 내려가는 집값 추이를 보면서 그 임대 살면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또 여유로운 어떤 이 선택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이 마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분양주택 지원금 1조 4,700억 원에서 4,295억 원으로 1조 446억, 그러니까
그러니까 70% 줄어든 반면에 임대주택 출자금은 2조 9,429억에서 8조 3,274억 원. 그러니까 5조 정도 늘어나는 182% 이제 급증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전체적인 어떤 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냥 뭐 세상의 모든 자금 때려박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뭐 시세 차익 뭐 완전히 로또처럼 얻어낼 수 있는 뭐 엊그저께 있었던 잠실 르엘처럼 뭐 그런 어떤 양상은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죠. 당연히 시장이 안정화되는 어떤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뭐 민간 임대 아파트도 계속적으로 지금 완판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뭐 대전 유성구, 경기 양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민간 임대 아파트가 나오게 될 건데 뭐 지금까지 뭐 미분양 난 곳이 없고요. 대부분 다 이제 완판이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분양가가 일단 민간 분양이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 통장 가지고 도전하기엔 너무나 이제 껄끄러운 어떤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분양가도 덩달아 좀 같이 좀 낮아져야지만이 뭔가 좀 실수요자도 착실하게 내가 월급 받고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어찌됐든 뭐 무리해가지고 억지로 고점에서 집값을 잡게 된다면 지금 자산시장의 향배가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지금 가득 차 언제 내관 건드리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정적 임대 환경도 좀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뭐 잠실 리얼 같은 경우는 10만 명의 어떤 청약 양상 631대 1의 경쟁률을 지금 뭐 보였는데 10만 명 통장에 던져가지고 이제 다시 서울 강남의 분양이 엄청나게 다시 밑불 군불을 떼가지고 그냥 뭐 화염방사기 쏘아대듯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딱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잠실리얼이 10만 명이 통장을 던졌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부동산의 어떤 냉각기가 회복이 된다는 건 조금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역시 금리가 아킬레스건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 상황에서 내려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횡보하거나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금리 현황을 봐서라도 지금 집값의 추이는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 속에서 뭐 10월 인하 뭐 시그널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10월이지 이거 올해 넘어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동결 기조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부동산과 환율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동산이 획기적으로 집값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점 9월부터 10월, 11월 뭐 그런 어떤 조정기가 오게 된다면 금리 탄력성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지금 잠실 리얼처럼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 특별히 부동산에 관계된 선수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 좌우, 동서남북 어디에 어떤 이 틈새를 노려서라도 집값을 계속해서 자극할 거란 얘기죠. 그런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없고 환율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뭐 관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국내외적인 어떤 자본시장의 흐름들이 그닥 그렇게 호재가 없는 그런 어떤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금리 상황에서 지금 물려있는 부채 어마무시합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나타내는 건데 와 자그마치 4,121조입니다. 4,000조에 달하죠. 그죠? 금융권 주담대, 은행권 주담대 대체적으로 뭐 900조에서 1,600조에 이르는 엄청난 지금 이 부실을 고스란히 부채 형태로 지금 떠안고 있는 거고 지금 말이 좋아서 부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단기간 안에 이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달에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이 뭐 급락하게 되면 이 고스란히 부채는 진짜 익스포저 상황에선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지금 PF 상황도 마찬가지죠. 총액이 뭐 210조에 해당하고 금융권, 건설, 부동산, 기업 대출은 뭐 623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동산 쪽의 몰빵이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내수 경기의 어떤 이 중심축은
결국에선 부동산과 건설업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럼 그만큼 지금 악순환을 연속해 왔다는 얘기고, 부동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증, 펀드, 리츠까지 합치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4,100조를 지금 넘어서 4년 만에 몇 퍼센트다? 34%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행 가계대출의 80%가 주택담보대출에 지금 쏠려 있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금융위원장의 그 언급,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시장을 좀 열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의 모든 자금들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부채 형태로. 자기연금 아니잖아. 대부분 은행 대출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쏟아낸 건데 결국에 가서는 이거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 쏠림 현상이 경제성장 발목 당연히 잡고 있는 거고요.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부동산으로만 계속 돈이 몰리니까 혁신기업은 투자할 자금 조달하지 못하고, 주식시장으로도 가지 못하니까 투자자들이 대기업에 쏴줄 돈이 계속적으로 지금 급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가계는 대출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계속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지금 5년 동안 허우적거리고 있죠. 그래도 중국이 어마무시한 어떤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경 정도의 부동산 손실액을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들 맞았어도.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경제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뒤처져 있는 그 규모 면에서, 파이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약화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부동산 카운터펀치를 맞게 되면 그냥 휘청거리고 KO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 잔액도 지금 거의 2012년에서부터 2024년 거의 이제 10년에서 12년 상간인데 거의 200조가 늘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얘기다.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지금 숨겨져 있는 부채인데 어마무시한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DSR도 전세 대출에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고, 아무튼 국민 재산의 70% 이상의 부동산이 지금 묻혀 있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일본 버블이 터질 때는 일본은 그래도 50% 정도만 지금 부동산에 묻어뒀습니다. 이걸 넘어서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도에 부동산이 박살이 나면서 거의 20년간 저성장, 저공비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70% 이상 부동산에 묻혀있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그냥 빵 터져버리면 그냥 단기간 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촉을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그런 어떤 투자하고 단기 시세 차익 얻고 또 내 집 마련했던 강남 쪽에 또 서울의 초입지에 자기 자가를 자산으로 마련했던 고령층 은퇴자들 집 팔기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알아요. 3040님 정신없이 잠실 여행 같은데 내가 깃발 꽂겠다. 깃발 꽂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이분들은 뭔가가 분위기가 쎄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단순한 개인 선택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과 구조적 변화를 지금 시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 강남 불패 이제 그 신화도 깨져버리고 말 거란 얘기죠. 은퇴점에도 급증 왜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나? 고령화, 생계비 압박, 실질적으로 황금성이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받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시장 피로감, 이젠 팔아야 할 때라는 정서가 확산이 되죠. 지금 고점 대비 조정 국면 인식을 아주 위기의식처럼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5채 중에 한 채는 강남 은퇴자들이 지금 집을 팔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실이 나오고 있다니. 실질적으로 매물 건수를 보더라도 서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초만 해도 7만 4천 건이었는데 지금 7만 7천 건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빨리 팔고 나가려는 매듭지으려 하는 그런 어떤 양상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또 젊은 세대는 또 잠실내에 같이 10만 명이 청약통장에 집어던져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반대적 측면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건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한국 집값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를 고스란히 있는 팩트, 그 숫자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 무슨 일을 해도 3, 4억대. 그죠? 요게 가장 안전하다. 근데 대신
지금 집값이 뭐 12억에서 20억 한다. 이러면 뭐 그냥 땡큐죠. 동탄 롯데캐슬이 이번 달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 평수가 굉장히 다양하죠. 65, 84, 102 세 가지 타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분양가가 메리트가 있어요. 65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억 9천, 3억대입니다. 대단하죠. 84제곱은 4억대고 102제곱은 5억대. 뭐 이 정도 무순이면 충분히 위험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무순이가 될 수가 있겠고요. 65제곱은 13억에 나와 있고요. 분양가가 6억이니까 거의 2배 이상 지금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84제곱은 지금 17억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84가 지금 4억대 아닙니까? 그리고 102제곱은 5억대니까 102제곱은 41평 2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 가서는 20억 아파트 3억에 진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DH방배 여기도 의외의 복병이에요. 여기가 완판이 됐었습니다. 일반 분양 계약 완료가 됐고 뭐 1244가구 모든 분들이 다 뭐 계약서 사인을 딱 마쳤는데 이게 이제 계약서 사인만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 이제 계약금 내고 이제 중도금으로 넘어가서 잔금을 떨어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1주택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금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건 59제곱이 16억 하지 않았습니까? 84제곱이 22억에서 114제곱이 27억 했고 야 여기 당첨을 되고 계약금 끌어와서 어느 정도 계약을 완성을 지었더라도 도장을 꽝 찍었더라도 야 이거 끌고 가기는 굉장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DH방배 무순이 줍줍이 아마 10채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 뭐 90대 1을 찍었죠. 이번에 잠실 르웰은 뭐 631대 1인가요? 무시하게 그냥 경쟁률을 찍었는데 아무튼 뭐 만만치 않은 분양가 이것도 그냥 뭐 16억에 나와도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아마도 잠실 르웰처럼 분양권 프리미엄만 바라보고 찍적거릴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진입할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이고요. DH방배 지금 뭐 101제곱이 40억을 찍었고 84제곱이 34억. 대체적으로 곱하기 2배가 올라버렸습니다. 이게 뭐 4억 하던 게 8억 된 게 아니라 16억 하던 게 34억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달려드는 겁니다. 내가 꼭 이 집을 끝까지 가져가리라 라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중간 프리미엄만 살짝 챙기고 나오리라.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 양도세 다 떨어내도 뭐 그래도 남는 거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10만 명 이상이 잠실 르웰을 뭐 거의 노크를 한 거고요. 아마 DH방배에도 무순위가 나오면 난리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구축에서는 70%, 동남권 아파트면 이제 강남, 서초, 송파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뭐 70%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 결국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퇴자들이 5채 중에 1채를 지금 내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점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여기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감도 있고 이게 서로 상충되는데 팩트는 은퇴자들 지금 분석이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강남 불패는 이제 완전히 증발하게 될 것이다. 10억 로또 잠실 르웰 632대 1, 7만 명 몰렸어도 이런 어떤 기저의 현상들, 거래량이 70% 급감하는데 7만 명, 10만 명이 몰리는 이 상충하는 어떤 이 양자의 모습들, 결국에 가선 비대칭적 부동산 시장은 거래는 줄어드는데 가격이 올라 천만에이션. 상승 가격이 신기루라는 얘기예요. 실거래가가 아닌 작정거래가가 많았다. 그래서 취소거래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거래 줄고 거래가도 실수요 내고 단계에서는 급락하는 몇 억씩 떨어지는 어떤 이 계약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강남청약에 사람들이 몰린 이유, 단기적 시세 차익 챙기기 위해서 분양권 온전히 내가 다 가져가서 재산권 행사보다는 현장 권리 이행으로 시세 차익 프리미엄을 좀 노린 것으로 좀 보이고요. 77% 양도세가 나와도 나는 남길 게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1주택자 상급지 전환 쏠림 현상 때문에 어마무시 많은 사람이 몰린 것 같고 강남 불패는 경험 없는 3040 진입 강남 은퇴자는 도리어 내다 팔고 있다는 아주 좀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숨기고 있죠.
신고가는 엄청나게 드러내고 있고 강남 분양 경쟁률 뭐 떠들썩하게 나발을 불어대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강남권, 수도권, 경기권 분양은 지금 멸종 상태입니다. 9월이 최대 분기점이 될 것 같고 결국 서울부터 아파트 가격 조정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9월에 분수령 시작으로 첫 단추를 깨게 될 겁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고점에서의 저점으로 전환점, 그 포인트를 좀 잘 지켜보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폭락이냐 폭등이냐 그 양자 사이에서 뭐 갈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 중간 지점의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회로를 좀 잘 뚫으셔야 되겠고요. 틈틈이 나오는 무순위 줍줍 물량들 좀 잘 살펴보시고, 아무튼 내 집 마련이 뭐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주 놀라운 기회가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법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